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요, 정보원과 외교관은 역할이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어느 한 교수님과 하는 분이 글을 써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언론에 비춰진 이야기 말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요원, 소위 말해서 정보요원이라 그러면 인텔리전스 혹은 인텔리전트 오피서 해서 정보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저희처럼 음지에서 공작, 비밀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들은요, 공작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관 앞에는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공작원이라는 에이전트의 개념이 앞에 있고요, 공작관은 케이스 오피서라고 해서 모든 벌어지고 전개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지휘, 감독, 연출, 조정하는 총체적인, 영화로 말하면은 연출가 혹은 감독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의 주된 것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 영원한 우방이 있느냐,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있느냐. 이 앞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만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찍이 헨리 키신저라고 최근에 작고한 미국의 전략가가 한 사람이 있었죠. 유태인 출신이었는데 그 헨리 키신저도 일찍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말을 일찍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 많은 이 지구가 넓다라면 넓지만 좁다라면 좁은 이 지구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상전으로 인해서 서로가 피 흘리는 이런 전쟁을 치른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한반도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과 정보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내전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즉 all or nothing, 아니면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주의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편을 모조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생각들만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황이다, 실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스파이와 배신자라고 하는 과거 우리 동서양 진영 간의 냉전 종식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소련 KGB와 영국 MI6의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했던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 이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스파이와 배신자라는 책자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마 이 스파이가 어떤 것이고 외교관이 어떤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교관이나 스파이나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국가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이것들이 가장 중차대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활동 방식이 외교관과 비밀정보요원들 사이에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과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오래된 직업이 바로 이 비밀 요원 스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역사가 오래된 게 바로 몸을 파는 매춘업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태고 이래로 지속적인 상대편의 정황을 정확하게 염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고, 그 염탐하고 적진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지금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고대 시대도 그랬고 뭐 중세 시대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상대편 적국의 혹은 경쟁국 내부 동향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본국에다가 그 정확한 비밀 정보를 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주재국 내에서 외교관의 그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나와서 활동하는 방식과 때로는 상인으로, 때로는 천민으로, 때로는 여행객으로, 때로는 뭐 기술자로 이렇게 적국에 스며들어가서 그 내부에 어떤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수집, 파악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비밀 첩보기관, 즉 스파이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 정보기관, 비밀 공작기관은요, 영국의 MI6라고 불리는 SIS가 있습니다. SIS는 Special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비밀 정보기관의 기원을 갖다 따져보면은요, 대개가 이 구라파의 영국, 프랑스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492년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유럽 각국들은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떠나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물의 변화가 되고, 또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또 수많은 자원들을 가져다가 또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되파는, 즉 원료 공급지와 시장 소비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자 많은 열강들의 각축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신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이란 신분을 통해서 화이트, 흰 색깔의 신분을 뜬 소위 말해서 공개된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현대사회로 2차 대전 이후에 넘으면서부터는 화이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교관의 역할을 한다, 외교관의 신분을 갖고 해외에 파견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입니다. 블랙 요원들은 외교관이 아닌 또 다른 신분을 구축하고, 주재국 내에서 주재국의 방첩기관이나 첩보 공작기관이 나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끔 철저하게 은닉을 하고 포장을 해서 외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꾸며진 외형적인 틀과 형식을 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이제 암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귀중한 첩보를 수집해 오는 것이 중요한 우리 공작관들, 스파이들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교관으로서 외교부에서 외무고시 출신의 김규현 원장이 와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별다른 그 업무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같이 먼저 왔었던 그 차장 2명과 함께 목이 잘리는 그런 경질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소위 말해서 북미라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외교부 내에서도 꽃길을 걷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북미라인의
원어부대민 조태용 전 주미대사, 그리고 직전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 와서 이제 업무를 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번에 충분한 경력과 능력, 인품,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관계를 살펴볼 때는요, 이전보다도 더 냉정하고 냉혹한 국제 상황 속에서 이 외교관과 스파이, 즉 정보관, 공작관의 임무와 역할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바로게 인식해야 된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활동과 행사가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공개 과정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기관 요원들의 활동은 일단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결코 신분은 예를 들어서 화이트로 무슨 공사다, 참사다, 서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타이틀을 달고 가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빛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요원들, 비밀 공작관들이 해야 되는 임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외교관들의 업무보다도 보다 더 다양하고, 보다 더 은밀하며, 보다 더 비밀을 요하는 그와 같은 활동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태용 신임 원장이 다시 국가정보원장이 기용된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남달랐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객관적으로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의 경력을 보면요, 그 수재들만 다녔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외무고등고시 합격을 해서 외교부에서 줄곧 외교관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모범생이었길래 그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범석 씨, 1983년 미얀마 그 아웅산 묘지를 방문하는 그 행사에서 불의의 북측에 습격을 당해서 거기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이범석 전 외교부 장관께서 일찍이 이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아주 참 마음에 드는 젊은이로서 해서 당신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았다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좀 드문 경우입니다. 외교부 내에서도요. 자, 그런데 지나간 1년 반 동안 그 김규현 전임 국가정보원장은 그 직원들 아마 인사카드를 많이 만지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사카드를 만졌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풍에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과 힘의 알력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조직 장악을 못했습니다. 굳이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과거 1961년 중앙정보부가 탄생될 때 만들었던 중앙정보부의 부훈, 그 비석을 다시금 국가정보원 그 내부에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옮겨놨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었던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망가진 휴민트는요, 지금껏 아직 제대로 된 복원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대공수사권을 지금 박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간첩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넉넉히 있다 보면 시간은 하일 없이 또 흘러갈 거예요. 또 화살과 같이 날아갈 텐데요.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너무 쉽게 얕잡아봤던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SB가 있죠.
그 FSB가 좀 경솔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많이 들각이 났고요.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전설의 첩보기관이라 했던 모사드, 신베트, 그리고 군정보기관 아만까지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나오는데 일부러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뭔가를 놓쳤다라는 그런 씁쓸함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정말로 세대 교본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라볼 때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 간첩을 잡는 일인데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테러, 보안, 방첩 이런 곳에 지금 다시 산계되어 있는 과거 국내 파트에서 일했던 요원들을요. 어디다 활용하냐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는 해외인들의 간첩 조직망을 검거 색출하는 현장으로 내몰면 됩니다. 지금 간첩은요. 북에서 파견돼서 오는 간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간첩, 미국 간첩, 일본 간첩, 러시아 간첩, 동남아시아 간첩, 아프리카 간첩, 유럽 간첩 등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의 발전되어 있는 자산을 약탈, 탈취, 절취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형태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신분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자 신분으로 혹은 사진 작가로 혹은 무슨 소설가로 비즈니스맨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카바리즈를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첩자, 스파이, 에스피오나지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리의 내부의 자원을, 내부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큰 범죄로 봤을 때 방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는 얘기죠. 자, 이 방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수사권이 박탈을 당해서 지금 뺏겨버렸습니다. 경찰로 이관했다는데 사실은 이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박탈, 유린, 완전히 박멸시켜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게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용어 혼란, 용어 혼동 전술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장이 새로 바뀌고 새롭게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첩 대신에 잡아야 될 게 북한 핵입니다. 두 번째가 북한 마약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산 가상화폐이거나 북한산 위조 지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핵, 마약, 위조지폐, 가상화폐 등등은 북이 국가적인 소위 현금을 벌어들이는 국가산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북의 핵을 막고 핵의 판매, 관련된 미사일 무기의 수출을 막고 북한산 마약을 제거해버리면 그리고 가상화폐 유통까지 막아버리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저절로 지리멸렬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의 김정은이는 우리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물의 영향 파급력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라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의해서 잠식되고 북의 공산주의 체제가 독재 권력이 붕괴될 수밖에 없겠다는 치명적인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남의 나라 아니야. 우리하고 같은 민족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는 같은 동족이니 같은 역사니 같은 당군 할아버지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아줘. 우리는 북조선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너대로 제발 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로 늘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발발고발에 신음하고 있는 거짓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조선 역적 패당이요 미제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김대중 이래로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그렇게나 많은 돈을 받아먹고 물자를 받아먹고 공물을 받아먹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일본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면서 미, 일, 한 삼각 공조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 망아버릴 수 없다. 이런 과거에 만용을 부리거나 이런 까부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회의적인 의문과 반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은 그들 혼자만의 자력갱생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정보기관에서는요, 곧 밀어닥칠 휴전선이 붕괴되거나 압록강 두만강변에 지금 쳐져 있는 저 철조망이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급작스런 북한 체제의 붕괴, 김정은 독재 권력의 패망, 그 멸망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탈북자들이 이제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휴전선을 건너서 DMZ를 건너서 물밀듯이 남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도 보면은 텍사스주가 남부에 멕시코하고 가장 넓은 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주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끊임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십니다. 현재 통계 숫자만 950만 1000만 그러는데요. 그것은 공식 집계된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는 그게 1500만인지 2000만인지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난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 하에서 개방된 국경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요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이 아니고 일리걸 크리미널이라고 얘기됩니다. 불법적인 범죄 행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연방에서 그동안 관리해오던 법규를 고쳐서요, 텍사스 주 방위군이 지키고 있고 텍사스 주 정부가 있고 있는 그 국경선을 연방이 개입을 해서 철조망을 잘라버리고 국경을 철폐해버리겠다.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지사로 있는 그 에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그 난민 유입이 굉장히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있을 북쪽으로부터의 난민이 유입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이 와중에 그러한 난민을 갖다가 빨리 흡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북체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우선 무인기를 보내서 인명살상에서 주요 핵심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수 요원들이 가가지고 주변 시설을 파괴시키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북쪽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 가운데 휴전선에서 그 커다란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방송을 보내고 노래를 틀어주고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것들을
아주 배불리게 먹고 있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환하게 웃는 대한민국 가족들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주면요, 북쪽 군인들은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스테이크 먹는 장면 나오고 햄버거 먹고, 예? 거기다가 냄새까지 실어갖고 보내주게 되면 더 미쳐버리겠죠.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만큼 위험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요,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조태용 신임 원장께서는요, 반드시 전 세계에서 가장 심리전 역량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 안에 대북 심리전 역량을 10분 활용해서 빨리 북한 지역을 섬멸해서 우리의 지역으로 수복하는 그와 같은 대규모적인 공세적인 그런 공격적인 공작을 빨리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딴 거 없어요. 핵 제거해야 됩니다. 핵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무슨 뭐 어디에 뭐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SLBM이 최근에 어디서 발사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핵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절대로 뭐 오늘 아침에 순항미사일 발사했어요, 뭐 어젯밤 자정 무렵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NSC 모아갖고 우리 규탄 성명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단 한마디로 하면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신 우리 조태용 신임 원장께서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비밀공작 사업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외무고시도 하신 분이고 또 뭐 국립대학도 나오신 분이니까 그걸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됐겠죠. 이거는 외교부 업무가 아니라는 거 알고 해야 돼요. 3D 업종이에요. dangerous, 위험합니다. difficult, 어렵습니다. dirty, 더럽습니다. 이런 3D의 일을 아직까지는 북미 라인을 거치시면서 워싱턴 가서 샴페인 포도주는 부딪혀 봤어도 우리들처럼 꾸정물 속에 들어가서 넝마주위와 똑같은 변복을 하고 넝마를 짚는 일은 안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신임 원장께서는요, 지금 빨리 시간 없어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도대체 이 비밀 공작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내가 활용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핵, 마약, 가상화폐 위조 지폐, 이것들 없애는 거는요, 외교관으로 해왔던 기존의 외교부 업무하고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일도 안 해보고 입으로 조잘거리고 있는 차장국장, 이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랐다가는요, 신세 조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뭐 워낙에 뛰어난 수재였다고 하시니까 빨리 내부적인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이 딴 게 아닙니다. 외교관의 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스파이 기관이고, 그리고 공작관, 정보관들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작관의 임무, 정보관의 임무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런 비밀사업, 클랜데스틴 오퍼레이션, 커버트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패라밀리터리, 준군사작전 패라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은 여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숙달하시고 배워서, 모르면 배워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